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세상의 소음과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마치 나의 성욕이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마음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보듬는 소중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그 이상입니다. 그곳은 치열한 감정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간신히 되찾은 유일한 평화의 영토이자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신성한 성소와도 같습니다. 세상 밖 모든 것들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때 집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손님의 방문은 단순히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어렵게 쌓아 올린 평화의 성벽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심코 가져오는 외부의 에너지는 이 고요한 공간을 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침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것은 보여주기 위한 연극입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행위 역시 진정한 유대감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독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문화, 손님 앞에서는 늘 화목하고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무언의 압박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된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가식적인 연기에도 깊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행복한 척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행위는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텅 비고 공허했던 연극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객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음과 대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를 동반합니다. 수년간 오직 감정적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 가벼운 잡담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힘겨운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곧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정말로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객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헤집기도 합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나 청소 상태 혹은 일상적인 습관에 대한 무심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집을 비난과 통제의 무대로 삼았던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는 순수한 조언 속에서도 숨겨진 비판이나 미묘한 불만을 감지해내고 깊은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모든 순수한 관찰이 날카로운 평가의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집은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일 겁니다. 그들은 이곳을 평화와 고요,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신성하고 연약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마치 가장 부드러운 속살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수년간의 배신 끝에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관리하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손님을 맞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생존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제공하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라도 이들에게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탈진 상태의 감정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고도의 경계태세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방문객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은 위험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의 톤, 사소한 몸짓,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숨겨진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위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외톨이여서가 아닙니다. 내성적인 것과는 더더욱 다른 문제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은 과거에 끔찍했던 말다툼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들의 모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풍경조차 당신을 학대적인 관계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순식간에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은 신성한 공간, 즉 성역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 방문하여 그들만의 에너지를 그 공간으로 가져올 때 당신의 평화는 방해받고 애써 만든 안전한 거품은 터져버립니다. 집에서는 마침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옷이 좀 쌓여 있어도 물건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다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더 이상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 당신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낯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으로 친절하게 구는지 지겹도록 봐왔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관대하고 멋진 사람으로 돌변하는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환영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억지로 가면을 쓰고 거짓된 연기를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공연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당신은 사람들의 가면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때조차 당신은 그 사람의 눈빛, 그가 풍기는 에너지, 그가 드러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그의 진짜 모습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학대를 통해 생존을 위해 훈련된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했을 때 당신은 결코 그것을 당신의 신성한 공간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회복 과정에서 당신은 정상인 척해야 할 필요성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소위 정상이라는 것이 종종 유해한 행동을 용납하고 무례함을 견디며 자신의 안녕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런 삶과 작별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의 과정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기대를 관리할 필요 없이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이 평화를 깨뜨리고 과거의 낡은 패턴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에너지와 공간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자신의 안과 밖에 누구를 드릴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사교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유지하는 지극히 존엄한 자기 보호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감정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당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의 공간에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위로와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세상의 소음과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마치 나의 성욕이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마음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보듬는 소중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그 이상입니다. 그곳은 치열한 감정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간신히 되찾은 유일한 평화의 영토이자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신성한 성소와도 같습니다. 세상 밖 모든 것들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때 집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손님의 방문은 단순히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어렵게 쌓아 올린 평화의 성벽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심코 가져오는 외부의 에너지는 이 고요한 공간을 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침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것은 보여주기 위한 연극입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행위 역시 진정한 유대감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독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문화, 손님 앞에서는 늘 화목하고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무언의 압박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된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가식적인 연기에도 깊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행복한 척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행위는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텅 비고 공허했던 연극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객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음과 대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를 동반합니다. 수년간 오직 감정적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 가벼운 잡담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힘겨운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곧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정말로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객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헤집기도 합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나 청소 상태, 혹은 일상적인 습관에 대한 무심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집을 비난과 통제의 무대로 삼았던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는 순수한 조언 속에서도 숨겨진 비판이나 미묘한 불만을 감지해내고 깊은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모든 순수한 관찰이 날카로운 평가의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집은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일 겁니다. 그들은 이곳을 평화와 고요,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신성하고 연약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마치 가장 부드러운 속살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수년간의 배신 끝에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관리하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손님을 맞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생존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제공하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라도 이들에게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탈진 상태의 감정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고도의 경계태세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방문객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은 위험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의 톤, 사소한 몸짓,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숨겨진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위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외톨이여서가 아닙니다. 내성적인 것과는 더더욱 다른 문제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은 과거에 끔찍했던 말다툼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들의 모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풍경조차 당신을 학대적인 관계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순식간에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은 신성한 공간, 즉 성역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 방문하여 그들만의 에너지를 그 공간으로 가져올 때 당신의 평화는 방해받고 애써 만든 안전한 거품은 터져버립니다. 집에서는 마침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옷이 좀 쌓여 있어도 물건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다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더 이상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 당신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낯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으로 친절하게 구는지 지겹도록 봐왔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관대하고 멋진 사람으로 돌변하는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환영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억지로 가면을 쓰고 거짓된 연기를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공연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당신은 사람들의 가면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때조차 당신은 그 사람의 눈빛, 그가 풍기는 에너지, 그가 드러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그의 진짜 모습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학대를 통해 생존을 위해 훈련된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했을 때 당신은 결코 그것을 당신의 신성한 공간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회복 과정에서 당신은 정상인 척해야 할 필요성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소위 정상이라는 것이 종종 유해한 행동을 용납하고 무례함을 견디며 자신의 안녕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런 삶과 작별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의 과정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기대를 관리할 필요 없이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이 평화를 깨뜨리고 과거의 낡은 패턴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에너지와 공간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자신의 안과 밖에 누구를 드릴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사교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유지하는 지극히 존엄한 자기 보호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감정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당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의 공간에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위로와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세상의 소음과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마치 나의 성욕이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마음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보듬는 소중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그 이상입니다. 그곳은 치열한 감정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간신히 되찾은 유일한 평화의 영토이자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신성한 성소와도 같습니다. 세상 밖 모든 것들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때 집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손님의 방문은 단순히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어렵게 쌓아 올린 평화의 성벽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심코 가져오는 외부의 에너지는 이 고요한 공간을 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침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것은 보여주기 위한 연극입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행위 역시 진정한 유대감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독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문화, 손님 앞에서는 늘 화목하고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무언의 압박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된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가식적인 연기에도 깊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행복한 척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행위는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텅 비고 공허했던 연극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객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음과 대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를 동반합니다. 수년간 오직 감정적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 가벼운 잡담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힘겨운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곧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정말로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객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해집기도 합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나 청소 상태, 혹은 일상적인 습관에 대한 무심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집을 비난과 통제의 무대로 삼았던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는 순수한 조언 속에서도 숨겨진 비판이나 미묘한 불만을 감지해내고 깊은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모든 순수한 관찰이 날카로운 평가의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집은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일 겁니다. 그들은 이곳을 평화와 고요,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신성하고 연약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마치 가장 부드러운 속살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수년간의 배신 끝에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관리하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손님을 맞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생존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제공하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라도 이들에게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탈진 상태의 감정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고도의 경계태세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방문객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은 위험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의 톤, 사소한 몸짓,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숨겨진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위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외톨이여서가 아닙니다. 내성적인 것과는 더더욱 다른 문제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은 과거의 끔찍했던 말다툼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들의 모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풍경조차 당신을 학대적인 관계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순식간에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은 신성한 공간, 즉 성역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 방문하여 그들만의 에너지를 그 공간으로 가져올 때 당신의 평화는 방해받고 애써 만든 안전한 거품은 터져버립니다. 집에서는 마침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옷이 좀 쌓여 있어도 물건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다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더 이상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 당신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낯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으로 친절하게 구는지 지겹도록 봐왔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관대하고 멋진 사람으로 돌변하는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환영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억지로 가면을 쓰고 거짓된 연기를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공연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당신은 사람들의 가면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때조차 당신은 그 사람의 눈빛, 그가 풍기는 에너지, 그가 드러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그의 진짜 모습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학대를 통해 생존을 위해 훈련된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했을 때 당신은 결코 그것을 당신의 신성한 공간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회복 과정에서 당신은 정상인 척해야 할 필요성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소위 정상이라는 것이 종종 유해한 행동을 용납하고 무례함을 견디며 자신의 안녕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런 삶과 작별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의 과정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기대를 관리할 필요 없이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이 평화를 깨뜨리고 과거의 낡은 패턴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에너지와 공간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자신의 안과 밖에 누구를 드릴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사교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유지하는 지극히 존엄한 자기 보호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감정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당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의 공간에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위로와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세상의 소음과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마치 나의 성욕이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마음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보듬는 소중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그 이상입니다. 그곳은 치열한 감정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간신히 되찾은 유일한 평화의 영토이자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신성한 성소와도 같습니다. 세상 밖 모든 것들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때 집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손님의 방문은 단순히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어렵게 쌓아 올린 평화의 성벽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심코 가져오는 외부의 에너지는 이 고요한 공간을 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침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것은 보여주기 위한 연극입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행위 역시 진정한 유대감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독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문화, 손님 앞에서는 늘 화목하고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무언의 압박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된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가식적인 연기에도 깊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행복한 척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행위는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텅 비고 공허했던 연극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객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음과 대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를 동반합니다. 수년간 오직 감정적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 가벼운 잡담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힘겨운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곧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정말로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객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해집기도 합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나 청소 상태, 혹은 일상적인 습관에 대한 무심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집을 비난과 통제의 무대로 삼았던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는 순수한 조언 속에서도 숨겨진 비판이나 미묘한 불만을 감지해내고 깊은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모든 순수한 관찰이 날카로운 평가의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집은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일 겁니다. 그들은 이곳을 평화와 고요,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신성하고 연약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마치 가장 부드러운 속살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수년간의 배신 끝에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관리하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손님을 맞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생존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제공하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라도 이들에게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탈진 상태의 감정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고도의 경계태세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방문객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은 위험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의 톤, 사소한 몸짓,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숨겨진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위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외톨이여서가 아닙니다. 내성적인 것과는 더더욱 다른 문제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은 과거의 끔찍했던 말다툼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들의 모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풍경조차 당신을 학대적인 관계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순식간에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은 신성한 공간, 즉 성역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 방문하여 그들만의 에너지를 그 공간으로 가져올 때 당신의 평화는 방해받고 애써 만든 안전한 거품은 터져버립니다. 집에서는 마침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옷이 좀 쌓여 있어도 물건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다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더 이상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 당신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낯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으로 친절하게 구는지 지겹도록 봐왔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관대하고 멋진 사람으로 돌변하는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환영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억지로 가면을 쓰고 거짓된 연기를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공연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당신은 사람들의 가면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때조차 당신은 그 사람의 눈빛, 그가 풍기는 에너지, 그가 드러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그의 진짜 모습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학대를 통해 생존을 위해 훈련된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했을 때 당신은 결코 그것을 당신의 신성한 공간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회복 과정에서 당신은 정상인 척해야 할 필요성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소위 정상이라는 것이 종종 유해한 행동을 용납하고 무례함을 견디며 자신의 안녕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런 삶과 작별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의 과정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기대를 관리할 필요 없이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이 평화를 깨뜨리고 과거의 낡은 패턴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에너지와 공간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자신의 안과 밖에 누구를 드릴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사교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유지하는 지극히 존엄한 자기 보호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감정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당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의 공간에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위로와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세상의 소음과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마치 나의 성욕이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마음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보듬는 소중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그 이상입니다.
그곳은 치열한 감정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간신히 되찾은 유일한 평화의 영토이자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신성한 성소와도 같습니다. 세상 밖 모든 것들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때 집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손님의 방문은 단순히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어렵게 쌓아 올린 평화의 성벽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심코 가져오는 외부의 에너지는 이 고요한 공간을 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침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것은 보여주기 위한 연극입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행위 역시 진정한 유대감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독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문화, 손님 앞에서는 늘 화목하고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무언의 압박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된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가식적인 연기에도 깊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행복한 척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행위는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텅 비고 공허했던 연극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객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음과 대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를 동반합니다. 수년간 오직 감정적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 가벼운 잡담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힘겨운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곧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정말로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객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해집기도 합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나 청소 상태, 혹은 일상적인 습관에 대한 무심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집을 비난과 통제의 무대로 삼았던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는 순수한 조언 속에서도 숨겨진 비판이나 미묘한 불만을 감지해내고 깊은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모든 순수한 관찰이 날카로운 평가의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집은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일 겁니다. 그들은 이곳을 평화와 고요,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신성하고 연약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마치 가장 부드러운 속살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수년간의 배신 끝에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관리하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손님을 맞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생존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제공하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라도 이들에게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탈진 상태의 감정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고도의 경계태세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방문객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은 위험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의 톤, 사소한 몸짓,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변화, 모든 것이 무언가 숨겨진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위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반사회적이거나 외톨이여서가 아닙니다. 내성적인 것과는 더더욱 다른 문제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은 과거에 끔찍했던 말다툼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들의 모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풍경조차 당신을 학대적인 관계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순식간에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은 신성한 공간, 즉 성역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 방문하여 그들만의 에너지를 그 공간으로 가져올 때 당신의 평화는 방해받고 애써 만든 안전한 거품은 터져버립니다. 집에서는 마침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옷이 좀 쌓여 있어도 물건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방문객이 오면 다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더 이상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 당신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낯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으로 친절하게 구는지 지겹도록 봐왔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관대하고 멋진 사람으로 돌변하는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환영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억지로 가면을 쓰고 거짓된 연기를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공연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당신은 사람들의 가면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때조차 당신은 그 사람의 눈빛, 그가 풍기는 에너지, 그가 드러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그의 진짜 모습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학대를 통해 생존을 위해 훈련된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했을 때 당신은 결코 그것을 당신의 신성한 공간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회복 과정에서 당신은 정상인 척해야 할 필요성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소위 정상이라는 것이 종종 유해한 행동을 용납하고 무례함을 견디며 자신의 안녕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런 삶과 작별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곳, 치유의 과정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곳, 다른 누구의 감정이나 기대를 관리할 필요 없이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이 평화를 깨뜨리고 과거의 낡은 패턴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에너지와 공간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자신의 안과 밖에 누구를 드릴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사교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유지하는 지극히 존엄한 자기 보호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감정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당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의 공간에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위로와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세상의 소음과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마치 나의 성욕이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마음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보듬는 소중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그 이상입니다. 그곳은 치열한 감정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간신히 되찾은 유일한 평화의 영토이자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신성한 성소와도 같습니다. 세상 밖 모든 것들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때 집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손님의 방문은 단순히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어렵게 쌓아 올린 평화의 성벽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진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심코 가져오는 외부의 에너지는 이 고요한 공간을 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침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것은 보여주기 위한 연극입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행위 역시 진정한 유대감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독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문화, 손님 앞에서는 늘 화목하고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무언의 압박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된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가식적인 연기에도 깊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행복한 척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행위는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텅 비고 공허했던 연극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객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음과 대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를 동반합니다. 수년간 오직 감정적 생존 모드로 살아온 사람에게 가벼운 잡담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힘겨운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곧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정말로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객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헤집기도 합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나 청소 상태 혹은 일상적인 습관에 대한 무심한 언급조차 과거 나르시시스트가 집을 비난과 통제의 무대로 삼았던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는 순수한 조언 속에서도 숨겨진 비판이나 미묘한 불만을 감지해내고 깊은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모든 순수한 관찰이 날카로운 평가의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집은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 공간일 겁니다. 그들은 이곳을 평화와 고요,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신성하고 연약한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마치 가장 부드러운 속살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수년간의 배신 끝에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관리하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손님을 맞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생존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제공하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방문일지라도 이들에게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탈진 상태의